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전례 없이 항공모함 타격단 5개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중동국가 군사력과 맞먹는 수량으로 포괄적인 강대국 전쟁 시작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국이 왜 지금 이 시각에 갑자기 서태평양의 군사적 배치를 증가하였는지 알아봅시다. 미국 서해안에서 좀 더 서쪽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은 미국의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서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중국의 동쪽이 되겠고요. 미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 억제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 내 군사활동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배가 2척 더 있습니다. 현재는 레이건호와 칼빈스호 그리고 루즈벨트호입니다. 각각 괌과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고 나머지 레이건호와 워싱턴호가 서태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루즈벨트호와 칼빈스호는 일본과 필리핀에서 대규모 데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측의 서로 다른 함대가 함께 해상통신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중전 작전과 크로스데크 비행작전 등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역시 지난 1월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동중국해와 한국 및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항공모함들은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는 신호를 매우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러우전쟁, 중동전쟁 그리고 홍해 후티군의 상선 공격 등으로 인해 미국이 적잖게 군사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미국군은 대외로 다양한 충돌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 전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가 지난달에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특별히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상황을 앞으로 몇 달 안에 특히 5월 20일에 있을 대만 총통 취임 전후에 대만 해협에서 그 어떤 시도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선임국제국방연구원 티모시 히스는 중국은 설날 전후로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구정 이후가 아니면 대만 총통 취임 전후에 대만에 더욱 위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이는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계속되는 갈등과 많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현재 상황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서태평양에 보내므로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는 미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지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만으로도 중국이 감히 경거망동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상황은 이번에 중국 외교관 왕이가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몸을 움츠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관 왕이의 이번 뮌헨 회담은 큰 돌파구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양측 모두 이번 대화는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 문제에 관해 왕이는 연설에서 중러 관계는 비동맹, 불대결, 제3자를 타겟팅하지 않는 기초상 안정적인 발전 관계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중러 우호에 한계가 없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한 서방국들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없음이 서구 국가들의 한계임을 중국이 깨달았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번 뮌헨 회담 중 왕이와 영국 외무장관 카메론의 회담이나 유럽동맹 외교 담당자 보렐과의 회담 모두 표면적인 예의 유지였을 뿐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뮌헨 회담 중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왕이 외교관이 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약함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